자, 그냥 최신 댓글부터 읽을게요. 최신 댓글부터. 자, 루이스리님, 분노와 미움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분노, 미움. 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막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거라 생각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늘 누군가를 피해를 줍니다. 상대방이 되었든 내가 되었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지 않게 보죠. 그런데 이런 분노와 미움이 꼭 그렇게 나쁜 것이냐? 자,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을 대할 때 이 감정은 그냥 반응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분노 같은 경우 분노가 꼭 나쁜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분노도 역할이 있습니다. 이 분노는 뭘까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나를 상처 줬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분노잖아요. 그렇죠? 그 분노가 왜 올라오겠어요? 나를 지키게 만드는 힘이죠. 이 분노는 나를 지키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라로 치면 군대죠. 어떤 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침공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맞서 싸워야겠죠. 그죠? 바로 그 군대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감정, 분노입니다. 분노. 자, 문제는 이 분노가 밖으로 표현되었을 때 이게 상대방을 꼭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마음속의 분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이 분노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막 떠돌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칼이 막 움직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칼끝은 밖으로 향하지 않으면 나를 향하겠죠. 또 나를 찌르죠. 이런 것들입니다. 미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뭔가 그 미움 역시 나를 피해주거나 상처 주게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그런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일단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됐을 때 이 과정에서 잘못과 그름이 생기는 거지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마음 안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를 막 누른다고 참는다고 되나요? 참으면 또 이게 나를 향할 텐데? 저는 이런 감정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주의가 아니라 인정하고 그대로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표출될 때 무언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외면하면 그냥 곰습니다. 근데 계속 들여다보고 약 바르고 관리를 해주면 이 상처가 치유가 되죠. 감정도 똑같아요. 자꾸 외면한다고 무시한다고 억누른다고 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났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났구나. 누가 믿구나. 그리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스킬과 세련된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그래서 감정 자체를 너무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것이 표현될 때 그때 이제 나쁜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보겠습니다. 땡큐님, 자꾸 의심이 올라올 때 상대방이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인가요? 둘 다죠. 둘 다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뭔가 상대방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뭔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것들을 크게 확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확인하는 건데 만약 때로는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왜 그 배우자 간에 불륜이 의심되는 그런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의심되는 상황들. 만약에 그런 의심 가는 행동이 뭐 남편이나 부인이 그런 것을 보였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막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나요? 어떤 반응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1번. 그것이 바로 발견할 때 바로 꼬치꼬치 캐무는 게 나을 거다. 바로 즉시, 그 즉시 해결해야 한다. 1번. 아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2번. 어떤 걸까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즉시 뭔가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확실한 증거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생큐님 2번. 네, 그래요. 의견이 없으신가요? 재미없네요. 나만 재밌나요? 그래요. 1번도 있으시고요. 1번도 있고. 의외로 반반이시네요. 이건 제가 어떤 무슨 토크쇼였나? 어디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바람둥이 고수들이 그런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왜 그러냐면, 뭔가 그런 의심 가는 행동을 봤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먼저 막 이걸 꼬치꼬치 캐묻고 하면, 아직 그게 확실한 증거가 밟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더 조심을 하고 더 숨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을 기회를, 증거 은폐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으면 봤어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확실한 증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런 거를 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의심되는 행동도 이게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이 있더라도 일단은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게 더 나을 거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만약에 그 레니정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꾸 뭔가 그 의심 가는 마음으로 보면 자꾸 모든 게 다 의심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믿어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처세술 있잖아요. 처세술 중에 대자연을 이기적인 유전자를 썼던 리차드 도킨슨 박사가 썼던 책에 나왔던 건데 그 생물들도 그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있잖아요. 유전자도 그 처세술이 있고 그런 가장 성공하는 자연 속에서의 처세술을 조사해 보니까 일단 이런 거죠.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과연 어떤 것 중에 가장 좋은 처세술인가? 일단 처음에는 믿어주고 좋은 포지션으로 가는 것. 그러다가 뭔가 그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땐 확실히 응징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처세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엔 일단 믿어주는 거죠. 확실한 것이 아닌 한 일단 믿어주고 그것을 전제로 굉장히 잘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했을 때 확실히 응징하는 것. 그게 제일 처세였다. 그래서 그런 배우자 간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확실한 게 아니면 믿어주라. 그것도 좋은 처세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재미있었던 분이 있으셔서 다행이네요. 그래요. 해피해피미님,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수호신을 간절히 찾을 때 응답이 없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응답이 없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뭔가 이제 이런 메시지나 응답을 받을 때 아주 누구도 부인 못하도록 아주 명진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이런 게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아주 그냥 분명하고 확실한 느낌으로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거보다 뭔가 알 수 없는 느낌, 뭔가 미묘한 느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정말 간절하게 찾긴 하지만 또 이 마음속에는 그 깊은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마 응답이 오겠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마음이 대다수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간절히 찾지만 간절하다는 만큼 내가 그것을 얻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그런 걸 못 얻을 거라는 생각, 이런 마음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그 메시지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야. 라고 부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따를 때 너무나 뭐 무슨 강렬하고 확실하고 이런 걸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미약하지만 왠지 비묘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꾸 마음에 걸리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런 메시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자꾸 들어주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분명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요. 또 댓글 보겠습니다.